중국에서는 일단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제 대학교 내에서 이제 기업들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2번 오는데 가을에 한 번 오고 봄에 한 번 오는데요. 이게 이제 채우자오 그리고 춘자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좀 대형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해서 총 6번의 면접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면접이 6개는 아니고요. 이제 서류 넣고 필기 같은 거 다 해서 6개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다 하고 나면은 한 달 정도? 한 달에서 한 달 좀 넘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아는 친구는 이제 그 친구 이제 얼마 전에 중소기업을 썼었는데 서류를 합격하고 그 다음 단계 1차 면접을 했어요. 1차 면접 합격하고 최종 면접만 남아 있는데 그 면접과 1차 면접 사이에 연수를 가더라고요. 와. 1차 면접 합격한 사람들끼리 2박 3일간 연수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임원들도 같이 가셔서 이제 그분들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이 사람이 면접자들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연수도 하나의 과정으로 넣는 기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거기에서 막 여러 가지 상황을 주나요? 자연스럽게 몸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 같은 것들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는 것 같아요. 진짜로 치밀하다. 잘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임원분들한테 잘 볼 수 있는 기회. 그렇죠. 2박 3일 동안 정신만 바짝 차리면 입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게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잘 보여야겠다 막 이런 생각. 저도 이제 고3 때 저는 이제 홍콩에 있는 대학들을 이제 좀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과가 조금 좀 전문적인 과를 지원했다 보니까 이제 면접을 필수로 봐야 했었어요. 이제 서류에서는 합격을 해가지고. 근데 그 홍콩에서는 광둥어를 주 언어로 쓰기 때문에 광둥어를 배우는 게 필수였어요. 해가지고 면접 때 모든 질문을 다 잘하다가 마지막에 언어에 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 영어, 한국어, 중국어 다 좋지만 광둥어를 할 수 있냐 해서 제가 급하게 뻥을 쳐서 네, 좀 할 수 있어요 하고 한 문장을 얘기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하슬입니다. 이라고. 그거 해줄 수 있어요? 지금 혹시 기억나요? 네이호인가? 레이오와. 맞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해가지고 했는데 안타깝게 이제 광동어가 안 돼서 조금 밀렸던 것 같아요. 아쉽다. 근데 그런 거 보면 이제 언어도 되게 이제 대학에서도 보지만 기업에서도 많이 보는 요소인 것 같아요. 맞아.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중국 광동 이런 것처럼 네. 사투리 때문에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주변에서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사투리는 막 써도 좀만 살다 보면 되게 이제 감각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데 막 중국에서는 이해할 수가 다른 나라 말이에요. 다른 나라 맞아요. 네. 한국에서는 적어도 한 50%는 알 수 있는데 중국에서는 완전 뭔지 그래서 막 상해 14년을 살았는데도 알아들 수 있는 게 알라상해이니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되게 이제 표준어로 말하면 我是上海人 이건데 완전 너무 잘하잖아요. 네. 다른 나라 말 같아요. 맞아요. 지역마다. 영어는 한국이나 중국이나 모든 기업들이 되게 선호하는 언어인 것 같아요. 필수가 돼버렸죠. 맞아요. 중국에서 이제 대학교 졸업 요건에 있어요. 영어가 이제 2가지의 시험이 있는데 영어 4급이랑 6급이 있어요. 근데 전국적으로 치르는 시험이거든요. 그게 중국에서 이제 내놓은 시험인 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중국 대학생 졸업 전에 필수로 통과해야 되는 시험. 그래서 좀 높은 점수를 따기 위해서. 왜냐하면 요즘은 다 하잖아요, 영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높은 점수를 따기 위해서 투자를 또 많이 해요. 한국에서는 이제 토익이 중요시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또 한국 대기업들의 추세는 이제 토익의 점수 자체가 말하기 실력과는 비례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스나 오픽 같은 말하기 시험 점수도 요새는 요구하는 추세예요. 그럼 딱 말만 하는 시험인 거예요? 이건 말하는 시험이에요.
근데 토익 스피킹 있지 않아요? 토스 줄여서 토스라고 하죠. 아, 그게 토스. 또 아는 척하려고. 저는 중국에 있을 때 토익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요. 저 한국에 와서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죠. 중국에는 무조건 토플이에요. 토플 아니면은 IELTS예요, 무조건. 근데 토플이랑 IELTS 중에서도 토플이 조금 더 어렵다고 이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전 토플 시험을 한번 봤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한번 봤었는데 어땠어요? 완전 털렸어요. 진짜로. 근데 중국에서 이제 이력서를 쓸 때 저희는 자소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 자소서 칸이 되게 적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한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한국에서 이제 자소서도 기업마다 다 다른데 기업마다도 이제 물어보는 질문들이 다 달라요. 질문들도 보통 한 3개에서 4개 정도 되는데 뭐 성장 과정 같은 걸 쓰는 거는 그러니까 기본이고 이 기업에 지원하게 된 계기도 기본 뭐 그거 말고도 뭐 살면서 가장 기뻤던 일 누군가를 이끌어봤던 일 뭐 이렇게 각자마다 지문이 다 달라서 기업마다 자소서를 따로따로 써야 되니까 그 자소서를 쓰는데 되게 우리는 애를 먹는 것 같아요. 중국도 한국하고 비슷하게 자소서를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좀 경력에 봅니다. 경력. 네, 경력에 중요하게 보는데 회사에서 뭐 회사 이런 거 경력이 있는 뭐 일에 한 경력이 있는지도 보고 뭐 당연히 경력이 있는 자가 더 우선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력서 내에서 경력을 얘기하신 거죠. 왜냐면 중국의 자소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막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중국에서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따로 회사마다 그 폼이 없어요. 좀 자기가 직접 인터넷에서 이제 뭐 양식을 다운받아서 그걸 채워서 내는 형식인데 한국에는 이력서가 다 있나요? 회사마다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 보통 스타트업처럼 자유분방한 데에서는 좀 폼이 없어서 각자 알아서 만든 이력서를 제출하라는 데도 있고 이것도 다 다른 것 같아요. 회사 분위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기업마다 선호하는 과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 기업마다 선호하는 과 이전에 이제 이과냐, 인문계, 문과냐에 따라서 또 나뉘기도 하고 그쵸? 이과에서도 또 이제 또 선호하는 과 보통 우리는 전화기라고 하거든요. 전자, 화학, 기공 맞아요. 그 3개 전화기라고 해서 그 3개를 가장 선호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과들은 조금 더 처지는 과들이 있죠. 우리 좀 처지는 과인가요? 우리 처졌어. 그래요? 더 심한 건 이제 문과 친구들은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뭉송합니다. 문과에서 죄송합니다. 문과에 죄송합니다. 뭐 그런 말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약간 양극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중국에도 있어요. 중국은 네, 만약에 이제 심천에서는 이제 선전대 졸업, 그러니까 그 지역의 졸업을 한 사람을 더 선호해요. 네, 그 지역의 기업들은 그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선호하는 거고, 그리고 이 되게 대표적인 예가 홍콩에서는 이제 홍콩 대학을 졸업한 분들을 진짜 완전 우선순위로 네, 그렇게 그렇죠. 왜냐면은 뭐 언어 문제도 있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홍콩의 대학교가 확실히 이제 대륙보다는 좀 좋은 편이니까 그거는 좀 이해가 가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지역마다 또 기업들은 또 그 지역의 이제 졸업자들을 이제 좀 더 선호하는 그런 현상도 있어요. 저는 언어를 떠나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언어는 중국어, 한국어, 영어인데 와우. 이 언어를 떠나서 이 각 나라의 문화를 이해했다는 거를 저는 제 자소서에 꼭 쓸 거예요. 솔직히 언어를 이렇게 학원 다니면서 배우는 것도 너무 좋긴 하지만 그 나라에서 살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무엇을 좋아하는지가 기업에서 사실 그 사람을 볼 때 더 중요하게 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갖고 있는 장점인 것 같네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되게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것 맞아. 같아요. 거기서 살아본 거랑 그냥 언어만 할 수 있는 거랑 완전 다른 완전 다른 거니까. 거지. 네. 전공이 IT라서 네, 오. IT라서 일단은 일단은 네, 컴퓨터 기본적으로. 공학을 네, 잘해가지고 네, 이게 가산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와 좋다. 진짜 학과 좋다. 자체가 일단 가산점. 기술이 좀 갖춰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학교 생활하면서 리더 자리에 있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리더 자리 리더. 있기 전에 수순을 밟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리더의 밑에서 있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밑에서 있을 때는 리더를 따라야 되는 팔로우십을 배우고 리더에 있을 때는 리더십을 배우잖아요. 근데 그 두 개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느 기업에 가든지 필요한 자질 중에 하나니까 그 부분을 좀 강조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다들 너무 멋있게 얘기를 하시는데 언니는 뭔데요? 저는 전 자신감이요. 저는 저 다른 거를 이제 막 생각해 봤을 때 일단 자신감이 없으면 다 안 되잖아요. 그쵸. 면접도 잘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의 어필 더 잘할 수도 있는 거고 제 스펙을 좀 더 이제 포장 잘해서 그렇게 내세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맞아. 맞는 것 맞아요, 같네요. 맞아요. 네, 일단 자신감이 있어야. 바꿔야 되겠다. 나도 자신감으로 하고 대륙을 뒤흔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국 기업들 낱낱이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남규 씨. 네, 부자들을 두 부류로 나누면 네. 어떻게 나누는지 아세요? 부자를 두 부류로 네. 완전 부자 아니면 초큰 부자? 이 정도나 아니면 뭐 원래 부자였거나 아니면 나중에 부자가 네. 된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네. 근데 초큰 부자와 완전 부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요. 부자는 크게 상속형 부자와 자수성가형 부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중국에는 유독 자수성가형 부자가 많다고 합니다. 네, 세계 50대 부자들의 순위를 보면요. 그중에 3분의 2 정도가 이 자수성가형 부자들인데요.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마크 저커버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중국의 부자 대다수가 자수성가형 부자들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중국에서 이렇게 자수성가형 부자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로는 이 경제를 움직이는 주체가 정부에서 기업이나 소비자로 좀 바뀌고 있다는 건데요. 네. 과거에 중국 부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좀 이렇게 많이 움직였다면 지금은 자수성가 부호들이 소비자 위주의 경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부호들을 많이 배출한 업종을 보면 80년대 중반에는 제조업, 그리고 90년대 초반에는 부동산업이었지만 95년 이후부터는 IT 분야에서 많은 돈을 번 부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자수성가형 부호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네. 이 중국인들도 이런 자수성가형 부자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나요? 네, 자수성가형 부자다 딱 하면 이제 전통적으로는 뭐 마윈이라거나 아니면 그 라오깜마의 다오하비 여사가 떠오르고 했었는데 요즘은 또 그 스타트업이 굉장히 막 발달하면서 네. 청년 부호들도 막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자수성가형 부호라고 하면 나도 네, 한번 희망의 아이콘. 네, 그렇죠. 선망의 대상에서 뭔가 이 도전의 어떤 아이콘이 된 거죠. 네. 네, 이렇게 중국인들에게도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중국의 자수성가형 부호들,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7.8기 개천에서 용으로 승천한 부자들입니다. 말 그대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데다 수많은 실패를 극복하고 부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물들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뭐 저희 차이나코드에서 맨날 나오는 그분이죠. 제 5회 멤버? 아, 마윈, 마윈. 네. 뭐 7.8개 대명사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쯤 되면은 마윈이 태어날 때부터 알리바바 이러고 태어났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마윈이 굉장히 또 어려운 시절을 겪었었고 네. 7.8기가 아니라 한 30.8기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봤더니 수학 성적, 이 단지 수학 성적 때문에 2년 연속으로 대학 입학하는데 낙방을 했고 그래서 삼수 후에 항저우 사범대학교 영문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이 입학을 하고 나서도 이제 회사 입사 시험을 보는데 장르를 불분하고 응시하는 곳마다 이게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 평소에 영어만은 좋아했던 마인이었기 때문에 영어 강사로 간간히 생계를 이어나가다가 1999년 창업한 게 바로 알리바바였던 거죠. 네.
초기에는 좀 끼니만 근근히 이어나가며 사이트를 개설했지만 당연히 그 외에도 수많은 실패가 뒤따랐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실패를 했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결과 현재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를 잇는 IT 업계 세계 4위의 기업을 만들게 됐는데 그래서 아시아의 작은 건이다 이런 수식어가 괜히 딱 붙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7.8기 자수성가형 부호 그 두 번째 인물은요. 와하하 그룹의 한경 씨가 잘하는 건데 와하하 그룹의 네, 쫑칭허 회장입니다. 다양한 음료수로 굉장히 인기가 높은 회사였죠. 네, 쫑칭허 회장이 어렸을 때는 또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살긴 했지만 네. 갑자기 가세가 기울면서 하나에 한 200~300원 하는 물과 음료수 배달을 시작으로 또 이렇게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했죠. 네. 저 이거 기억나는 것 같아요. 오. 그 학교 내 매점에서 아이스케이크도 팔고 배달도 했던 그 회장님 아닌가요? 네, 맞아요. 역시 보미 씨는 기억력도 정말 좋은데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좀 갑작스럽게 왜 가세가 기울었지? 난 안 될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네. 낙심하지 않고 긍정적인 이 에너지로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갔기 때문에 자수성가형 부호에서 늘 거론되는 인물 중에 한 네. 분이시죠. 네. 자, 국민음료 브랜드 와하하의 쭝칭허 회장 다음으로 7.8기 자수성가형 부호들을 살펴봤더니 이분도 자수성가형이었습니다. 화웨이의 런정페이가 그 다음으로 선정이 됐는데 뭐 이분이야말로 태어났을 때부터 화웨이 이러고 태어났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런정페이는요, 가난한 시골 마을 출신이라고 해요. 군인, 기술자 등 아주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걸로도 또 유명하고요. 사기를 당해서 굉장히 어렵게 모았던 전 재산 200만 위안을 홀랑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던 아픔을 겪은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네, 화웨이를 창업한 것도 이런 산전수전을 다 겪은 후인 43살 때 무렵인데요. 몽땅 빌린 돈으로 창업을 했으니까 그 대담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전 재산을 다 날렸다 하면은 이게 간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런데도 자신감이 없고. 한두 푼 네. 모은 게 아니라 아예 다 이 사업으로 이 돈을 다 사업에 했다고 하니까 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이 뭐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전 세계 통신 인구의 30%를 책임지고 있고 또 애플과 삼성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휴대전화 제조업체로 유명합니다. 네, 이 밖에도 우여곡절, 산전수전이라는 돈 주고도 못 살 인생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부호 명단에 이름을 올린 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요. 중국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호 명단이 또 있다고 합니다. 키워드 둘, 여성 부호들의 강세입니다. 최근 글로벌 성공 여성 기업인 가운데 중국 출신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자수성가형 여성 억만장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사실 한국에서도 자수성가형 부자들을 꼽으라고 하면 몇 명이 생각나긴 하는데 와 이렇게 여성 자수성가형 부호를 꼽으라고 하면 생각이 저는 솔직히 선뜻 안 나는데 네. 저희 어머니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이 한경희 생활가게 한경희 씨 정도가 떠오릅니다. 네, 맞아요. 한경희.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청소도둑의 데모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자수성가형 부호들을 순위로 매길 수 있을 정도로 많다는 게 놀라운데 1위를 차지한 분은 누군가요? 바로 스마트폰의 유리 여왕으로 불리는 란스커즈의 저우친페이입니다. 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용 유리 액정을 공급하면서 세계 스마트폰 유리의 절반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만 들어도 이력이 대단한데요. 어떻게 유리라는 그 사업 아이템을 선택하게 됐을까요? 네, 쪼우친페이는요, 그 누구보다 정말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아버지는 사고로 두 눈을 잃고 또 어머니도 쪼우친페이가 5살 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16살 되던 해에 학교를 이제 그만두고 그 시계 유리 공장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꾸릴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후에는 이 주경 야독을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했다고 해요. 8시에 출근하고 자정까지 일을 하면서도 공부의 끈을 절대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2003년 란스커즈를 창업할 수 있었는데요. 네. 손목시계,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 MP3 등 고품질 방호 유리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네. 저희 봤더니 란스커즈는 8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시작할 때 모토로라 휴대폰 액정을 납품하면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현재는 애플과 삼성을 포함한 IT 업체와 거래하면서
세계 시장 50%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게 또 결정적인 밑바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삼성과 애플의 액정을 중국 기업에서 납품을 하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네. 여성 CEO가 이끄는 기업이라는 것도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네. 또 이어서 알아볼 텐데요. 자수성가형 여성부 2위에는 좀 반가운 이름이 있네요. 네, 엄청난 포스를 지녔던 그녀, 여성 CEO 타오화비입니다. 고추기름 양념 하나로 대륙을 사로잡은 라오감마의 창업주 타오화비 여사,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 아직 사진 잊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무서운 표정을 제가 듣기로는 이 고추기름 소스가 중국인들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필수품이라고 들었는데 네. 그러면 이 순위는 뭐 엔간하면 바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약 130만 병씩 팔리니까 매일마다. 매일매일 외국에서 뭔가 중국의 향수를 좀 달래주기 위한 치료제라고 불릴 만큼 아마 중국인이 존재하는 한 이 순위는 영원할 것 같은데요. 뭐 타오화비 여사 또한 어려운 시절을 보낸 걸로 유명하죠. 네, 이 사연을 봤더니 굉장히 또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변변한 교육도 한번 받아보지 못했고요. 20세에 되게 일찍 결혼을 했는데 얼마 안 가서 남편이 죽으면서 사별을 하게 됐고 네. 그 뒤로 두 아들과의 생계를 위해서 국수 장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때 만든 국수 양념장이 지금의 사업 아이템이 된 겁니다. 네. 라오감마에 대해서 배울 때 기억에 남는 게 타오화비 여사가 정부의 지원도 받지 않고 또 기관의 투자도 받지 않은 걸로 유명했잖아요. 맞아요. 기업의 몸집 부풀리기에 관심이 없고 한 가지 맛을 지키는 데에만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 참 멋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네, 고미 씨가 정말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소스계의 데모답게 중국과 중국인들을 위한 소스의 맛을 지금도 지켜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밖에도 어떤 CEO들이 자수성가형 여성 부호로 뽑혔나요? 이 밖에도요, 자수성가형 여성 부호 중에서는 부동산 산업 관련 CEO들이 순위에 이름을 많이 올렸는데요. 스마트 도시 건설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딩위요 인터넷의 우옌 회장, 그리고 부동산의 여왕이라 불리는 부동산 기업 푸화 국제그룹의 천리화 회장이 이어서 순위를 올랐습니다. 네.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은 다음 생에는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말할 만큼 앞으로의 여성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떤 중국 여성 CEO들이 그중에서도 자수성가형 여성 CEO들이 좋은 기업을 만들어 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를 알아볼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95년 이후부터 IT 업계 관련 부호들이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자, 이제는 4차 산업과 관련된 부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키워드를 한번 알아보죠. 네, 키워드 셋. 맨손 창업형 빠링호우 부호들입니다. 빠링호우는 1980년 이후 출생자를 이르는 말이었었죠. 최근에는 부동산이나 IT 분야로 부를 축적한 1세대 부자들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 반면에 다양한 영역에서 창업으로 부를 일군 그 빠링호우가 전통 부자들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들도 재벌 2세가 아니라 자수성가한 분들이란 점에서 주목할 만한데요. 네. 중국의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연구소도 있어요. 중국의 부자들을 연구하는 후룬연구소에서 작년 말 빠링호 자수성가형 부호를 37명을 순위에 올렸다고 합니다. 오, 네. 1위를 차지한 인물은 작년에 정말 혜성처럼 등장을 했는데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 하오웨이라이의 창업주 장방신입니다. 네. 이 30대 최고 부호가 교육업종이라는 게 좀 새롭죠. 네. 이 장방신 회장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가 사업으로 확장이 된 경우인데 네. 이 베이징 대학 석사 과정을 밟을 때 장반신 회장은 7개의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개인 과외, 그룹 과외를 비롯해서 홈페이지 관리도 했고요. 온라인 문제풀이 등이 또 과외를 했었고 이 모든 것을 또 조합을 해서 과외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중국인들이 이 서비스를 실제로 많이 이용을 하나요? 그럼요. 이 중국의 교육 열풍 하면은 또 우리의 치맛바람 못지않게 아니면 어쩌면 더더욱 더 거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에서 이렇게 과외를 하거나 학원을 다니는 개념이 좀 많이 없었어요, 원래는. 좀 그래서 혼자 기숙사에 가서 자습하고 복습하고의 개념이었는데 아무래도 좀 경제가 많이 성장하고 하다 보니 교육 열풍도 굉장히 심해졌고 게다가 이 하오웨이라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신뢰도를 많이 줘요. 첫 번째 날에 학부모가 청강을 해서 마음에 안 들면 100% 환불.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신뢰와 좀 능력까지 같이 인정을 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네, 하오웨이라이 그 이름부터 좋은 미래란 뜻이거든요.
좋은 미래를 좋은 걸고 미래? 사업을 하는 거니까 잘 될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중국의 뜨거운 교육열에 힘입어서 하오웨일라의 인기는 아주 급성장 중에 있는데요. 현재 하오웨일라의 임직원 수는 약 2만 명. 혼자 과외했던 그 오빠가 이렇게 2만 명의 직원을 거느렸네요.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온라인 회원 수가 약 3,500만 명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왜 네. 나는 그 생각을 못했던 거야? 그냥 열심히 일만 했던 거죠. 그러게요. 네. 네, 이어서 2위를 차지한 기업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세계 1위 드론 업체 DJI의 설립자 왕터입니다. 자, 이분은 개인적으로 기억이 나는 게 왜 어릴 때부터 무선 조종 헬리콥터를 날리면서 이제 꿈을 맞아요. 키웠던 네. 그분인 것 같아요. 네. 그때부터 시작된 비행 물체에 대한 사랑으로 현재 세계 드론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기까지 대단한 집념 하나로 버텨왔는데요. 특히 중국의 첨단 제조업을 상징하는 대표 업체로 성장을 하면서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떠올랐던 좀 저가 공산품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는 데 기여를 하고 있죠. 네. 네. 저는 사실 이 브랜드를 한국에서 처음 알았거든요. 네. 워낙 요즘에 한국에서도 드론 열풍이 좀 거세서 친구들이 드론 산다 했을 때 뭐 DJI 코리아가 있다 이래서 막 찾아보니까 알고 보니 중국 브랜드였고 중국에선 또 드론으로 앞으로 택배 물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도 저희가 예전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만큼 사실 중국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가 아닐까 싶어요. 네. 자, 이렇게 1위, 2위를 알아봤는데 나머지 3위부터 5위를 봐도 조금 신흥 부호들이 봤더니 새로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위가요, 뉴스 앱을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4위는 프로그래밍 기업, 그리고 5위는 중국 최대 차량 공유 서비스인 디디 추싱이 자리해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순위로 알아본 이 맨손 창업자 30대 부호들은 업종별로 보면 게임 산업이 24%로 가장 많은 분야로 꼽혔고요. 창업주의 평균 연령은 35세라고 합니다. 중국의 최첨단 사업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더 다양해지고 젊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중국의 자주성가형 부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자주성가형 부호가 이렇게 많다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오늘 거론된 창업주들을 보니까 사업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고 남녀 불문, 또 연령도 굉장히 다양했다는 게 참 인상이 깊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중국 청년들이 더 부호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중국 기업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차이나코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再见， 바이바이.拜拜。